지난주 6월 8일 뉴욕 증시가 드디어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바닥을 찍은 후 약 8개월 만에 희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인공지능, 즉 AI발 빅테크 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현재도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의 기대 속에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작년 초부터 득세하던 곰들이 항복을 선언 중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비관론자들을 중심으로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심과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톡은 뉴욕 증시 황소의 귀환, 역사적 시장 추세 분석, 그리고 비관론과 시장의 경계심, 대세 강세장을 위한 체크 포인트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6월 8일 뉴욕 증시를 들뜨게 했던 빅 뉴스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S&P 500을 기준으로 2022년 10월에 기록했던 3600선 저점으로부터 20% 이상 상승하여 강세장에 진입했는데요.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의 유수 경제 미디어들이 헤드라인 기사로 이 사실을 서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의 기대 속에서 빅테크 주식들이 시장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 100 지수도 금년 들어서만 벌써 32%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의 강세장 진입을 그래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22년 1월부터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전 고점을 비교하면 아직 마이너스 구간인데요. 전 고점에 비해 청색선 S&P 500은 마이너스 11%, 주황색 선의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12% 각각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를 기준으로 저점에서 6월 8일까지 20.4% 상승하여 이날 강세장에 진입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는 같은 기간 동안 36.7%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상승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져 단숨에 4,300선을 돌파하여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공식적으로 강세장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뉴욕 증시가 강세장으로 진입했다고 믿는다 라고 CNBC가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세장에 오랫동안 지쳐 있었던 모든 투자자들이 듣고 싶었던 사이다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약세장 랠리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에 더 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 심리, 포지셔닝, 펀더멘탈, 수급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낮고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으며 연준의 긴축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저점에서 20% 이상 반등했을 때, 즉 강세장으로 전환되었을 때 향후 12개월 동안 상승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좀 더 자세한 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듯이 이번에 S&P 500 지수의 강세장 진입은 2022년 10월 22일 저점을 찍은 이래 233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공황 이후 현재까지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1011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약세장 평균 지속기간은 286일이었습니다. 시간적 길이로 볼 때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3.5배 이상 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데요. 위쪽 초록색 영역의 강세장은 평균 2년에서 12년 동안 지속되었고요. 아래쪽 빨간색의 약세장은 미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세장이 몇 배나 더 길고 수익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달인, 그리고 투자의 귀재 또는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장기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시장의 고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수 민간 투자 연구소 중의 하나인 울프 리서치의 롭 긴스버그 이사는 작년 초부터 득세하던 고음들이 항복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황선은 21년 하반기에 고점을 기록할 때 모습으로 다시 뛰고 있다. 또한 빅스 지수는 크게 떨어져 있고 소형주 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풋 옵션은 감소하고 있는 등 강세장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면서 시장의 추세 전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빅스 지수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빅스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주가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일반적으로 빅스가 30 이상이면 변동성이 크고 20 이하면 안정된 시장으로 평가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이 빅스가 13.8까지 하락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빅스의 전년 대비 YOI 변동률, 세로축은 향후 12개월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률의 예상치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빅스가 하락하면 S&P 500이 중앙값 기준으로 22% 상승했습니다. 이 결과는 향후 S&P 500 지수의 강력한 상승세가 기대되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곰들이 모두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투자 시장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무수히 교차하고 있는데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객관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JP 모건은 최근 강세장 진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투자 전문가 CIO인 밥 미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강세장 진입 주장에 대해 혹평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즉 지금 시장 상황이 2008년에 에코, 즉 메아리가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그때 시장에 위기가 있었으며 정책 대응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3개월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것은 단순히 폭풍 전야의 고요였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JP 모건이 베어 스턴스를 인수한 후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깜짝 랠리를 보이며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음해 2009년 1월까지 S&P 500 지수는 무려 반토막 이상 52%나 폭락했습니다. 밥 미셸은 지금 상황이 2008년 3월 이후에 깜짝 지나간 안정기와 너무 흡사하다면서 매우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 그래프의 분석을 보면 JP 모건 밥 미셸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의 평가가 이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그래프에서 녹색 막대의 S&P 500 기업들의 최근 순매출, 네트 레비뉴와 청색선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즉 PMI와의 관계를 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2008년 당시에 경기 침체 구간에서 기업들의 순매출이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후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중 순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PMI 지수는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50 이하 구간에서 횡보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순매출과 함께 급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JP모건의 밥 미셸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래프 오른쪽에서 보듯이 현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금년도 3월에서 5월 사이 순매출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PMI는 50 이하 구간으로 하락 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 3개월 구간과 거의 흡사한 닮은 꼴입니다. 물론 과거의 추세가 현재와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위기 상황이 올 경우에 적절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 관련 지표들이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영상에서 수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데이터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빨간색 선은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로서 65%의 월가 전문가들이 향후 12개월 이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청색선은 골드만삭스의 예상치인데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 25%로 낮추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투자은행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른쪽 뉴욕 연방은행의 경기 침체 확률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이 확률이 30% 이상이면 예외 없이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진입 여부는 매크로 지표 중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변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6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준비되어 있겠고요. 오늘 영상은 그날 이전에 촬영되기 때문에 파월의 선택지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한데요. 물론 FOMC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시청자도 계실 테고요. 아무튼 여기 블룸버그가 월가 이코노미스트 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장 6월 FOMC로부터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여 연말 금리를 현 수준인 5.2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는 살짝 다른데요. 6월 동결 후 7월에 한 차례 25bp 인상, 11월부터 금리 인하로 피벗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선택지가 스탑이든 고든 어느 쪽이나 연말 금리는 5.2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경로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뉴욕 증시의 강세장 진입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향후 S&P 500 지수가 완전한 대세 상승장이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세 상승장이 완전히 펼쳐지기 위해서는 12개월 이내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84%의 압도적 비율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빅테크 7인방 중심의 상승 모멘텀이 다른 섹터 또 중소형주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랠리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4.5%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긴축정책 완화를 반영하여 6개월 이내에 50bp 이상 의미 있게 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충격 없이 S&P 500 기업들의 실적 향상으로 12개월 저점에서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 즉 ERP가 상승하여 주식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증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기업들의 주가 수익, 즉 PE 비율과 CPI 인플레이션의 합계 수치가 20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세장에 대한 게시표 사인 포스트를 중심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향후 뉴욕 증시의 완전한 대세 상승 장으로의 반전 여부는 국내 증시의 수세적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별 성공적 투자 전략 수립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합니다. 영상 자막 대신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